한국 기독교사 쪽파보기 드디어 메인 세미나 편을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거의 도대체 언제 메인 세미나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올 만큼 오래 걸린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드디어 이제 메인 세미나 편을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 인사부터 하죠. 저는 한국 기독교 팟캐스트계를 장악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날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슬퍼. 네, 박수가 슬퍼졌어요. 자, 네, 발군의 고독 손승우입니다. 네, 손 박사님 오늘 특별히 NCC에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KNCC 건물에 와가지고 이 건물 밖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함께 이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의미 깊은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우리 홍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 기독교사의 넉마주의 홍두깨 홍승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혼자 얘기하고 혼자 박수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코알라님. 코알라님 목소리 네. 따오세요. 아쉽습니다. 아직 몽고에 가시지는 못했어요. 가시지는 못하고 이제 비자가 다음 주에 오는데 이번 주에 가기 전에 완전히 보내려고 하는지 이곳저곳 인사하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알라님은 지금 일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 너무 이제 다들 바빠서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죠?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일요일날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하루 늦게 업로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사과를 드리고 가는 바입니다. 홍 박사님은 일본 갔다가 그죠? 일본 갔다가 2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리로 날라오셨고. 네. 우리 손 박사님 뭐 하셨어요? 네, 저는 가평에 휴가를 네, 바빴죠. 가평? 가평 휴가 가고 바빴다가. 남이섬. 네, 남이섬이요. 참나. 거기 여권도 발급하고 그렇던데. 그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여권이 아니고 비자인가요? 네, 확 밀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네. 그 뭐 친일 재산 이런 거 아니나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남이섬이? 뭐 자산가가 네. 뭐 그런 어. 관련이 돼 있다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네. 네, 뭐 저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풍문이긴 한데, 네. 뭐 그렇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홍 박사님은 일본에 갔다 오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예. 갑자기. 2박 3일 일정으로 다녔습니다. 네. 짧게 네. 나고야를 명고옥이라 그러죠. 네. 모르는데요. 오사카는 대판이고 교토는 경도고 이제 나고야는 처음 가봤습니다. 예. 왜 가셨습니까? 예, 그 교토 대학의 네. 그 사상문화학 뭐 분야 쪽에서 네. 운영하는 학회가 있는데 네네. 학회 이름이 아시아 기독교 다원성 연구회라는 거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름이 수상하네요. 이름이 재밌죠. 아시아 기독교 다원성 연구회. 그러니까 네. 아시아랑 관련된 기독교를 주제로 한 네. 이 다원화된 시대에 적합한 여러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회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그 일본의 국립대학 안에 있는 연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신학이라든가 네. 이런 일반 종교학을 좀 경계를 넘어서서 좀 이렇게 여러 인문학적인 소통을 이렇게 폭을 넓히는 그런 연구 지평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잘 하고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쓴 적도 없잖아요. 요즘 바빠가지고. 박사 논문의 일부 내용을 좀 자기 표절 아닙니까 이거? 보완해서 보완. 보완해서
손 박사님 얘기를 하세요. 아유, 뭐.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번에 발표한 주제가 네. 해방 전후 네. 한국 기독교의 칼바르트 신학 수용 과정과 인식 변화 연구 이런 제목입니다. 다 어렵다 진짜. 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네, 한국의 칼바르트 신학이 예. 들어오는 과정을 네. 출판의 역사를 통해서 출판의 역사를 그래서 통해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주로 들어왔는데 1930년대 한국에는 칼바르트가 주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미 왕성하게 번역과 연구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 30년대 한국은 번역서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30년대에 벌써 한 30종 정도의 칼바르트 서적이 출판이 됐는데 해방 이전까지 한국 기독교계는 칼바르트 번역서나 서적이 0권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한국 사회를 비판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당시의 신학적 30년대 신학적 수준하고 네. 우리나라의 한국의 세계 신학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 네.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걸 출판을 통해서만 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지학적인 문헌학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서 네. 해방 이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이동식, 허혁, 박순경 등등이 네. 이제 칼바르트 연구회를 조직해서 네. 칼바르트 번역을 처음 시도한 게 50년대입니다. 근데 일본어를 다들 하셨으니까 그냥 일본 책을 보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 아마 그때 그 기본적으로 일본 유학파들이 30년대 40년대 초반까지 많았고 일본에서 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냥 일본어로 된 칼바르트를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 뭐 번역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네. 한국 교계의 목회자들 그 유학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칼바르트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가운데 일제 강점기를 보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논문을 통해서 규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한국에서 자유주의자로 이렇게 오해되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자유주의 아니었을까요? 칼바르트는 자유주의를 때려잡기 위해서 신학을 재구성했던 신정통주의 신학자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신학적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칼바르트나 틸리나 뭐 이런 신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오해가 현대까지도 지금 그 정서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녹음해 오셨습니까? 제가 아니요. 가면 항상 녹음하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일본 사람들한테 하니까 통역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거 뭐 어때요? 그래도. 그래서 뭐 별로 재미는 차분하고 지루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에 소개할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그 아쉽네. 교토대학의 아시나 사다미치 교수님인가요? 그분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잘 들었다. 네. 당시 아시아에서의 칼바르트 수용의 역사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 주 동안 제주도에 이제 목회자 수련회 뭐 해서 갔다 왔거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니까 우리가 갔던 곳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요. 예,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가 와서 건축을 한 곳인데 제주도에? 예. 네. 모르셨어요? 몰라요. 예, 문화적 소양이 교회에서 그 들어가 보니까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여기 가보셨어요? 전 박사님? 아니요, 전 사진만 봤어요. 사진 보시 예. 너무 예쁘잖아요. 예, 예쁘죠. 너무 고요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참 마음에 평안을 얻고 돌아섰는데 거기 우리 제주도에 사는 선배 누님이죠. 선배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지금 그 민박 사업 하시는. 아니요. 그거는 남자분이고 여자분이 계셔요. 따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막 PC 쓰시던 분인데 프랭카드.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교회가 겉은 그렇게 좋은데 속은 난리가 난 거지. 지금 교회가 분란이 났어요? 그럼요. 거기가 독립교단이에요. 네. 독립교단이라서 이 방주교회를 짓기 위해서 뭐 어떤 펀딩을 하든 뭘 했든 종교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법인 아무거나 정관 가져와가지고 한 거죠.
그래 놓으니까 모든 그 교회 결정권이 운영위원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랑 교인들은 되게 친하고 분위기도 좋고 한데 목사님이 이걸 관광지 교회로 만들기는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가 도착한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그 전날 해임 통보를 받은 상태랍니다. 겉은 좋은데 목사님하고 운영위원하고 이사장이죠. 이사장. 갈등이군요. 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게 100억대래요 최소. 제주도에 떠오르는 신흥 메가처치였던 거네. 메가처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 굉장히 관광지인 거죠. 관광지. 그래서 교회가 관광지? 예, 너 그걸 보러 오니까. 그 앞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난 교회 건 줄 알았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고 그 카페 운영권을 이사장이 지인한테 주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 기념품을 팝니다. 그래 장사는 그렇게 해야 네.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기념품을 파는데 여기가 교회 소속이 아닌데 교회 기념품을 팔고 있고 그걸 가지고 무슨 또 사회사업이니 뭐니 한다고 하는데 이제 투명하지가 않은 거죠. 그걸 구매하는 분들은 이게 일반 다 관광. 선교라든가 뭐 그건 아니라도 교회 사업에 네. 다 온 김에 이제 하는 건데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재밌는 거는 거기가 너무 고요한 곳이라서 주변에 여기가 뜨기 시작하면서 땅값이라든가 개발 들썩들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욕심이 나겠죠. 우리 같은 사람도 뭐 여기서 뭐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저렇게 예쁜 교회인데 또 앞에 그렇게 상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멀쩡한 인간들이 없다. 네, 돈이 예. 돈이 사람들을 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눈을 뒤집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한번 뒤집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음속 깊은 곳에 안 그런 척하면서 그렇죠. 로또를 이렇게 구매하는 그러니까 그런 나는 모습들이 있죠. 로또 맞은 사람들이 다 이제 힘들게 어렵게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당첨되면 안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죠. 저는 진짜 안 그럴 거예요. 저도 안 그럴 겁니다. 그죠? 네. 그죠? 손 박사님은요? 근데 로또 당첨된 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로또가 당첨되면 네.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할 거고. 저는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해도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할 건데. 그럼 다 와이프한테 가게. 저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통장에 집어넣고 이제 가끔씩 이제 행복해하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통장 잔고를 보면서 흐뭇한 그래요. 미소를 지으면서 살 겁니다. 자, 그래서 로또 당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부인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이러니까 제대로 맞는 적이 없어. 맨날 꽝이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슬픈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도 저는 생명보험 생각했는데 그거보단 낫네요. 뭐 아내가 멀리 보낸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몽고로. 안 그렇게 된 걸. 야 없으니까 바로 욕하네. 미안해요 코알라님. 드디어 메인 세미나를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잖아요. 그래도 못했죠. 그때 메인 세미나 안 했나요? 못했어요. 안 아니 했어요. 그래도 그 맛보기 아니죠. 그 맛보기죠. 맛보기. 워밍업. 그것도 메인 세미나죠. 네, 메인 세미나인데 약간 워밍업 느낌으로 했었죠. 근데 그거를 해야 네. 천주교회사 서술의 경향이 이렇구나. 댓글 못 봤어요? 그걸 알고. 정말 워밍업이군요. 정말 워밍업입니다. 그 소수의 의견입니다. 네, 오늘도 워밍업 비슷해요. 오늘도 워밍업 비슷합니까? 자, 오늘 제목은 제가 듣기로는 천주교회사 한국 천주교회사 기원 논쟁입니다. 이게 논쟁인가요?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네. 지난번에는 뭐 천주교 회사들이 어떤 것들이 저술됐고 집필 경향이 어떤가를 비교해 봤는데 네.
이제 이번엔 진짜 천주교회사가 언제 시작됐는가를 가지고 네. 어떤 토론들이 있는가 그 한번 살펴보면서 초기 천주교회사의 그 입문 시기까지만 오늘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주교회사 기원 논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많이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네네. 도마의 한반도 도래설, 경교의 통일신라 전래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임진왜란, 네, 그다음에 병자호란 네, 거기까지 했는데 그 천주교 명실상부 청주교가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네. 이제 임진왜란 네. 때라고 볼 수 있죠. 상륙을 했습니까? 그 세스페데스라는 맛만 보고 갔다면서요? 스페인 출신. 근데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최근에 나온 통한국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전인수 교수의 통한국교회사. 그 지금 저 화곡동에 있는 KC 대학, KC 대학이 뭐예요? 예전에 그리스도 대학교 아,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KCU로 바뀌었어요. KCU. 예, U는 유니버시티고요. 크라이스트도 아니잖아. 코리아 크라이스트 원래 코리아 크라이스트 유니버시티였어요. 유니버시티겠네요. 예. 코리아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였네요. 뭐둘 중에 하나겠죠. 크라이스트인가 크리스찬인가 그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요. 팩트 체크해서 크라이스트일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교회니까. 예, 그리스도교니까. 근데 이제 그 KC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신학과의 교회사 교수로 계신 전인수 박사님께서 네. 이제 최근에 통한국교회사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이분이 그 그리스도 대학 KC 대학의 신학 학술지에다가 쓴 그 논문에서 이제 초기 한국 천주교 기원 논쟁에 관한 작은 아티클을 썼고 이거를 이 통한국교회사라는 책에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엔 달레라는 사람이 네. 천주교회사를 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달레 말고 또 그 가톨릭 신부가 쓴 책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 메디나라는 신부가 메디나. 메디나라는 신부가 쓴 한국 천주교 전례 기원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1566년부터 1784년까지의 한국 천주교의 유입사 전례사를 이분이 정리한 건데 이 메디나 신부는 그 한국 천주교가 임진왜란 때 시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 오셨을 때. 그 세스페데스 예수의 신부가 예. 고니시 육기나카 부대의 병사들을 이제 고해 성사를 받고 네. 종부 성사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사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마산 진해 일대입니다. 네. 그 경남 웅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역사에서 네네. 이미 조선 천주교회가 설립이 됐다라고 메디나 신부는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이 이렇게 또 문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는요. 그러니까 네. 1956년에 일본 상지대학에 이제 라우레스 신부님이 이제 교수로 계셨는데요. 네. 그 1626년 예수의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라우레스 신부가 처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주장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받아서 메디나 신부가 1986년에 이 책을 낸 거죠. 그래서 뭐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걸로 결론 짓는 겁니까 우리는? 아니요, 그 논쟁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걸 지금 주장이-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때 네네. 뭐 일본인 천주교인 사무라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약 20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네. 뭐 이런 주장도 하고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뭐 우리처럼 뭐 초코파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고아들이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지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게 한 굉장히 아니라. 컸겠죠. 근데 문제가요. 네. 지금 이 임진왜란 때 조선 땅에서 네.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가 수립됐다라는 근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문헌이 없다. 그냥 이런 증언을 증언이 토대로 한 있다. 네. 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하는 건데요. 이런
조선 천주교의 역사를 이렇게 임진왜란 시기로까지 끌어당기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이게 북경에 북천주당에 가서 네. 처음으로 조선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분이 이승훈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승훈 씨는 유명하죠. 네, 이승훈이 네. 최초의 조선인 네. 세례자, 영세자거든요. 네.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시점부터 192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앞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우리는 오늘 딱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논쟁만 다루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뭐 이걸 결론 내릴 만큼 아, 까딱했으면 임진왜란 때 지난번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서 천주교가 그러니까 조선인들하고 완전히 이제 접촉을 한 정착한 건 게. 사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천주교가 갖고 있는 교회론에 따르면 이제 뭐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네. 오히려 메디나 신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좀 진짜로 천주교 교회론에 비추어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거는 그 포로들이 일본에 끌려갔다가 천주교 신자가 된 다음에 한국으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한국에서요. 언제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이후죠. 이후죠. 이후.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국 측 기록에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아. 예, 들어왔으면 분명히 두들겨 맞고 뭐 난리치랄 법석이 났을 텐데 요거 밝혀내면 박사학위 바로 받습니까? 그 굉장히 맞죠. 획기적인 바로 받습니까? 근데 당시 도공들을 많이 잡아갔잖아요. 네네. 도공들이 잡혀가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음. 조선 당국이 멸시했지 않습니까? 스파이로 네. 몰아서 네. 고문을 하고 네. 멸시를 하고 이렇게 박해를 했던 역사를 보면은 네.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조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시라든가 이런 그 의심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된 전교 활동이 가능했을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손 박사가 얘기한 대로 천주교의 교회론에 입각해서 사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제 없이 신자들만 와서 은밀하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것을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할까 하는 질문은 분명히 가능하죠. 일단은 스파이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미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게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히 조선 측 기록에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굉장히 걸렸는데 안 적을 수는 있잖아요. 조선의 기록 문화는 굉장한 수준이거든요. 캐비넷단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캐비넷에 서버를 완전히 파괴를 했나? 예, 이게 이제 네. 첫 번째 네. 천주교회 기원에 관한 주장입니다. 네. 아, 그리고 뭐 좋네요. 두 번째 어떤 주장이 있냐면요. 네. 이제 천주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는데 네. 시즌 1에서 마지막 네. 시간에 이제 실학자들 그룹 중에서 천주교를 네. 수용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실학의 그 효시라고도 볼 수 있는 이수광 이수광. 지봉 네. 유서를 쓰신 이수광 선생님 지봉 유설이 이게 하나의 백과사전인데 네. 거기서 천주교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천주교 신앙적인 게 아니고 천주교의 존재를 처음으로 지봉 유설에서 소개를 어디서 봤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뭐 천주교에 관한 언급이 된 중국 측 문헌들을 읽고 그럴 수도 있으니. 이수광이 백과사전류의 이 저수를 남기면서 천주교의 존재를 조선에 처음 소개를 했고요. 그게 1614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도 부두교에 관해서 쓸 수는 있잖아요. 찾아보면. 그렇죠. 예, 쓸 수는 있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이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옥열의 한국 천주교의 역사 아. 이 책에 보면은 네. 그 지봉 유설까지는 그냥 언급만 하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그 중국의 사신단으로 갔다 온 우리가 잘 아는 허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알 것 같아요. 허난설원의 네. 동생이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의 저장. 저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던 그렇죠. 비운의 풍운아. 금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네. 이 허균이 중국에 사신단을 다녀오고 하면서 이 천주교를 접하거든요. 그리고 천주교 관련 서적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쓴 어우야담에 허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허균이 중국 가서 이 천주교 서적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근데요,
그냥 가지고 들어왔다 뭐 이 정도인데 이 유홍열 교수는 이 한국 천주교의 역사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균이 북경에 가서 천주교의 12가지 기도문인 12단을 얻어가지고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곧 그가 그것들을 외우며 천주교를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 가져온 것만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이 천주교 기도문을 가지고 왔다는 거는 이거를 암송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암송을 한다는 거는 이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TV에서 유홍열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었거든요. 궁궐에 관한 얘기. 서울에 그건 유홍준 아 그런가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 넘어가시네. 자, 예, 그래서 어우야담이 1623년에 네네. 저술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1614년에 지봉유살, 네. 1623년 네. 어우야담, 어우야담의 허균의 이 정확하게 뭡니까? 어우야담, 할 때, 예. 할 때 어고, 어우야담. 예. 우동할 때 우자. 그러니까 아마 유목민의 호가 어우일 것 같아요. 야담은 이제 이게 근데 뭐야? 왠지 책 제목만 보면 어우동의 야담. 그러니까요. 저 약간 약간 이런 것 느낌은 같네요. 느낌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래서 책 사가지고 내용 봤는데 아닌 거잖아요. 저는 완전 배신감이잖아요. 장사 잘하네. 책 제목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저는 이 강릉 근처 출신이니까 네. 이 강릉에 가면 허균 허난서로 생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 강원도 사람이 이렇게 앞서서 이 천주교를 그러니까 접했구나. 홍길동 허균은 또 원주에서 본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강릉하고 저기 어디죠? 전라남도 장성인가요? 장성. 장성. 거기하고 홍길동. 지금 홍길동을 놓고 싸우고 지금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네.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곳은 강릉이다. 그래서 강릉에서 강릉의 마스코트가 홍길동이에요. 네. 근데- 그게 홍길동이었고. 예. 근데 전라남도의 장성에 가면은 홍길동을 예, 또 기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 홍길동전에 홍길동이 장성을 무대로 활동을. 자, 흥미진진합니다. 둘 다 하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서로 지자체 싸우죠. 간에 예. 좀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 돈이 들었습니다. 되니까 경제 돌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유목민의 어우야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학이 연구되는 게 바로 지난 시즌 1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던 예. 성호 이익입니다. 성호이, 이 성호파. 성호 이익이 성호 사설 뭐 이런 네, 예. 저수를 남기면서 또 천주시리 그 발문을 씁니다. 네. 그러면서 천주시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논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죠. 평론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칠극 같은 이런 천주교 수양서 같은 것도 논평을 하면서 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천주교가 수용이 이제 연구가 되는 건데 바로 이게 제자 그룹들 사이에서 아주 핵분열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이 천주교 서적들을 열심히 읽으니까 같이 읽는 거야.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두 파가 나뉘는 거죠. 이제 신서파, 공서파. 신서파는 이제 이거를 보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인 종교적 그룹. 근데 공서파는 이 천주교 이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제자 안정복은 이제 천주교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제 천학고, 천학문답 이런 책을 쓰면서 네. 이 같은 동료들인 남인 계열의 실학자 젊은 동학들이 천주교에 너무 심취하지 마라. 그러면서 경고하는 그런 남인이면 뭐 책을 쓰죠. 우리로 따지면 야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에 이제 몰락한 세력이죠. 예.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정약용이라든가 국민의당. 이건 남인에 대한 아주 바른 약간, 정당. 바른정당. 알겠습니다. 둘 다 남인무신가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이수광 네. 그다음에 허균, 유몽인, 이 안정복, 이 정약용에 이르는 이 실학의 계보 안에서 천주교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 이후에 천지남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허균의 천주교 신앙설 네. 이거는 유홍열 교수의 이 책에 나옵니다. 저도 솔직히 허균은 무심하게 지나쳐 왔는데 찬찬히 다시 보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홍길동 전에 그 유토피아 사상 자체가 저하늘 아닙니까? 네?
그 유토피아 사상. 허균의 그 무슨 도죠 그게? 무릉도원. 실미도는 아니고 무릉도원 아니에요? 그 아니요 그 섬에 들어가잖아요. 그 홍길동의 그 갑자기 섬. 내가 이 역사학자들, 역사 박사들 됐다 놓고 이게 참. 아 이거는 약간 그 국문학 쪽이라서 이 홍길동전은 주로 국문학 쪽에서 다 야. 그 섬 같은데 들어가서 예. 이렇게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유토피아적인 어떤 네. 아나키즘적 네. 집단을 그게 이제 일종의 천국론이 아니냐. 그렇게 날목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럴듯하네. 그러니까 천주교의 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네.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원래. 미륵 신앙에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 미륵 신앙이라기보다 활빈당 만들어 가지고 위도 율도국. 율도국. 맞아. 율도국. 예. 거기 가가지고 어쨌든 그 편안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누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전통 신앙에서는 그런 거는 거의 그런 사상 자체 죽음 이후에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그 자세한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율도국도 유토피아 사실은 이제 현세적인 거죠. 뭐 내세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현세 그 전복적인 그러니까 국명적 사상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꼭 그 길이 아니고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 까딱했으면 제 얘기는 그 다 죽자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아직까지는 학계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지만 허균 신앙설. 네. 이거는 저는 아주 재밌네요. 주목- 허균 주목- 신앙설. 예. 예.